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재판 청구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행정심판 절차의 구체적인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심판이 필요적 전심 절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에너지나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키려면은 사법 절차가 잘 준용돼야 된다. 맞고. 2번.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은 조금 알려지기가 그렇죠. 그래서 가사 소송이 아니라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불복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국가로 굳이 법률로 마련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 피의자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때려지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뭐 재정신청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신청은 고소한 피해자에게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으로 해결하는 문제고 법률로 굳이 뭐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우리가 이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이 있는데 교원에게만 일방적으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354번.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합헌 키워드가 있는데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가 규정이 됐는데 또 이의가 있으면 법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3번.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4번. 재심 제도는 우리가 이제 입법 형성권이 넓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4번을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355번의 위험 키워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사람이 군사범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헌법의 위배가 되죠. 맞고. 2번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기간 문제. 3번. 이건 두 가지의 판례를 합쳐놓은 건데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사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형자인 청구인이지만 국선 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게 있어서 녹음 기록했어요.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 두 가지 판례를 섞어놨고 여기까지는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어요. 4번. 일단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경찰 근무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두면 되겠죠.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3번. 그 다음에 356번. 재판 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모든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 각종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요. 2번.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고. 3번이 틀려 보이는데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두 개가 다 걸리면 안 돼요.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4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57번.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 정보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그 하극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군인의 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되면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단 하나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우리가 빈곤을 이유로 소송 비용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소송죄에서 말하는 법정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은
27조 1항의 재판 청구권은 법적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권리보호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358번은 1번은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뢰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만 하게 되면 성립 증거를 인정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겠죠. 이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이니까 꼭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틀리지 않죠. 사법보좌관 판례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2주 이내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고, 3번의 특허 무효 심결에서는 30일 이내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배상 사건의 재심소는 30일 이내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쓰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례 몇 가지를 잘 공부해 놓고 하시면은 문제 있어서 푸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나오겠죠. 359번 재판 청구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이 있는데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이 너무 짧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짧게 하지는 마라 라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몇 가지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 공무원의 면직 처분 불복은 30일 이내로 정했는데 이런 것들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 공무원이 직권 면직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필요적 전심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 수험적인 스킬로는 그 지방세 이의 제기 판례가 하나가 위헌이 있고요. 나머지 필요적 전심 절차 제도는 합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지문을 보시면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 그 다음에 행정, 정에 의한 자기시정의 개연성, 그 다음에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임의적 절차를 할 것인지 필요적 절차를 할 것인지를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5번은 조심해야 되는데, 재판 청구권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재판 청구권에 대한 위헌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될 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입법 형성 일탈 여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조금 그 논란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과잉금지 원칙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제 입법 형성권 일탈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한 게 본 교재에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국회직일 거예요. 국회직 출제하신 분이 이러한 의도로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상대적인 지문으로서 5번을 답으로 골라내게 되는데요. 본 교재를 참고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0번에 1번 보시면은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의 확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 적용도 중요한데 둘 다 한 번은 법관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된다는 것은 법관이 사실 확정하고 법률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해석 적용에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세요 라는 적극적 측면도 있고, 법관이 아닌 사람은 나를 재판하지 마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소극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3번에 이제 기간 관련해 가지고 위헌인 판례가 있네요. 형사소송법이 3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한 판례가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비슷한 판례, 제기기간 3일도 똑같이 헌법 위반이 되는 헌법 불합치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이제 항소심 확정 판결이 이제 2심이 되겠죠. 혹은 3심이 될 수도 있는데, 항소심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소장을 할 때 결국 2심급이니까 이 인지액,
재판 청구 비용이거든요. 항소장에 붙일 인재 꽉꽉기 정한다. 같이 똑같이 2심급이니까 요거 선언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틀린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 8문제를 풀어봤는데 재판 청구권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 잡아서 잘 푸시고요. 다음 회차 때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